자,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애프터 이펙트의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트랜스폼 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연습하면서 더 많이 숨겨져 있는 기능들을 한번 만져볼게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컨트롤 O를 눌러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예제 파일에 보면 트랜스폼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친구를 갖고 오고 이 친구를 가지고 온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은 바로 어떤 레이어의 속성을 가진 친구들을 컴포지션 안에서 불러들였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각각의 레이어의 속성에 따라서 제공하는 트랜스폼 외에 다른 옵션 값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의 속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지금 저희가 갖고 온 프로젝트 파일 안에는 지금 포토샵 파일도 들어있고 텍스트 레이어하고 일반 솔리드 레이어도 포함되어 있네요. 자, 먼저 Do It 이라고 첫 번째 레이어를 선택을 해볼게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고 타임 인디게이터를 0,0으로 갖다 놓고 자 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점에다가 제가 포지션 값을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X축의 좌표가 148 이렇게 아예 화면 밖으로 빼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화면 밖으로 148로 빼어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 이 컴포지션의 이 지금 작업 환경에 기본적인 프로젝트의 해상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컴포지션 세팅 값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128에 아니지 1280에 죄송해요 1280에 720 사이즈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화면에 0,0에 해당하는 지점은 여기 요 좌측 상단 꼭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마이너스로 움직여주세요. X를 마이너스로 움직여주세요. 해서 여기에 가운데 좌표의 정 가운데 점이 지금 여기에 걸려있죠. 이 앵커 포인트가 가장 하단 부분에 가운데 걸려있는데 이 좌표가 어디 마이너스 85로 넘어간 거예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자, 스탑워치를 켜주십시다. 그랬더니 여기 타임에 키가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10번째 프레임으로 가요. 10프레임으로 이동. 여기에서 자, 다시 키를 생성할 건데 이번에는 그냥 숫자만 640이라고 칠게요. 그랬더니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되졌어요. 화면 밖에 있어서 누잇이라는 글씨가 안 보였는데 자, 보니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yourself도 한번 열어볼까요? yourself 요 레이어를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엽니다. 그리고 자 1번 프레임일 때 가서 0번 프레임일 때 가서 이 친구의 좌표가 저는 지금 예제를 만들어 가지고 1, 4, 4, 5 그 다음에 2, 2, 3이라고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 키를 삽입했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10번 프레임으로 갈게요. 10번 프레임에 가서 자 여기에다가 640 똑같이 640 2, 2, 3 자, 그러면 누잇 밑에 yourself라고 글씨가 나란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셨어요. 자, 아까는 왼쪽에서 들어오는 거였고 이번에 만든 yourself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네요. 여러분 슬라이드 되듯이 자연스럽게 이 키프레임이 움직이는 걸 우리가 계속 연습을 앞에서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요거 4개를 동시에 선택을 한 다음에 쭉 우리가 선택할 키, 요 친구, yourself하고 doit하고 요 레이어 4개의 각각의 키프레임을 선택을 한 다음에 easy 값을 주면 어떻게 해요? 움직임 훨씬 더 자연스럽겠죠? 펑션 9, F9 자 만약에 이걸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키프레임 하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어시스턴트 안에 들어가면 easy 값이 분명히 보이죠? 자, 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단축키는 F9.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핸드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핸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보면은 좌표가 여기
이 앵커 포인트가 이쪽 사단 부분에 붙어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좌표 값을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툴 메뉴 안에서 이 중심점 이동 툴, 요거 단축키 Y예요. 이걸 누르고 여기 지금 마우스 커서 모양 바뀐 거 확인하셨죠? 이 상태로 움직이시면 수월하게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키 Y예요. 자, 한 15프레임 정도? 16, 저는 한 16프레임 정도? 여기 V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핸드 툴로 모양이 선택 툴로 모양이 바뀌죠. 그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보면, 아, 요런 그림이 안에 숨어 있었구나. 지금 제가 여기 앵커 포인트를 끝에다 놓은 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축이 되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시킬 때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끝에 정도? 이런 식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핸드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P를 눌러보세요. 포지션 값을 세팅을 할 건데, 자, 여기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R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로테이션 값이 추가로 열려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셨죠? 그러면은 한 15프레임 정도의 위치에 갖다 놓고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0, 그리고 한 460 정도를 맞췄어요. 자, 이거 만든 다음에 우리 키프레임 당연히 생성해야겠죠.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한 30프레임 갈까요? 30프레임 간 상태에서 여기서는 앞에 키가 잡혀 있었으니까 숫자만 380에 좌표 Y축의 좌표는 변함없이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35프레임 정도 와서 이제 회전에 대한 값을 설정하는데, 자, 먼저 찍어놓고 가셔도 되고 가서 숫자 쓰고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2번 프레임에 와서 움직여 봅시다. 한 마이너스 값을 마이너스 한 30? 위로 올라가게 마이너스 30.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려면 50에 가서 한 50 정도에 가서 한 1도라고 해볼까요? 이 정도 기울기 어때요? 괜찮으세요? 자, 이 상태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들었다 놨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라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살짝 접어놓고, 자, 이 친구들 그냥 다 접어버릴게요. 접어놓고 헷갈리니까 라인만 레이어를 선택하세요. 작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레이어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열고, 자, 스케일을 열은 상태에서 20번째 프레임에 갑시다. 20번째 프레임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키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지금 X축은 스케일이 0인데 Y축은 스케일이 100이래요. X축 값이 뭔데? 이렇게 글씨가 밑에 선이 그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땐 안 보여도 돼. 그래서 0 값에서 시작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연필이 움직이는 길이에 맞춰야겠죠. 연필이 지금 여기까지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번째 프레임에 됐을 때 이 X의 값에 대해서 100이라고 해주면 입력값이 쫙 나오겠죠. 자, 타임 인디게이터를 I를 눌러서 맨 앞으로 이동을 시키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실제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저는 작업할 때 스페이스바를 굉장히 수시로 많이 눌러서 중간중간 진행된 값을 많이 봐요. 근데 이제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 한 번에 몰아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 중간중간 NG를 찾으려고 수시로 보거든요. 이제 작업할 때 여러분들이 편한 습관을 들이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확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능들만 가지고도 리소스가 잘 만들어주면 충분히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저 동그란 서클 안에 팔이 움직이는 거 마스크 씌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 마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영상을 좀 멈춰놓고 파일을 새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컨트롤 O를 누르시면 이거 저장을 안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은 저장을 하셔도 돼요. 자, 마스크라는 예제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열고, 자, 이거 열어놓고 보시면, 자, 여기도 레이어가 지금 기본적으로 솔리드 레이어에 쉐이프 레이어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안에 무엇이 더해져 있는지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레이어가 컴포지션에 보면은 마스크 시작하기 하고 완성하고 다 들어있어요. 우선은
컴포지션 우리는 시작하기 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레이어 안에서 enjoy라고 되어 있는 요 레이어를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이 원래 문자라서 텍스트 레이어로 보이지만 지금 각각의 그 마스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마스크 속성이 이렇게 각각이 들어가져 있어요. 이게 그러면 글자가 들어와져 있는데 왜 텍스트가 아닐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텍스트 레이어에는 우리가 여기 앞에 레이어에 T라는 모양이 써 있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다 씌운 솔리드 타입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T를 눌러서 우리가 글씨를 써본다면 자, 뭐라고 떠요? 제가 쓴 거는 여기에다가 제가 방금 만든 거는 이렇게 T라고 뜨죠. 이게 텍스트 레이어예요. 글씨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전부 텍스트 레이어가 아니고 레이어의 앞에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요 enjoy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요, 도구바에서, 자, 저는 사각형을 도형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거 단축키 뭐였죠? Q 누르시면 돼요. 어때요? 지금 여기 마스크 1이라고 생성이 된 게 보이세요? 자, 전체 enjoy란 글씨를 감쌀 수 있게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각형을 그리세요. 자, 마스크 1번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로 단축키 V를 누르면 누가 되죠? 선택 툴이 잡혀요. 자, 우리 지금 프레임 한 요 정도? 6? 저는 프레임 콩 찍었던 6으로 왔어요. 6 정도에 와서 자, 마스크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요 자리에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얘를 열면 짠! 자, 이 안에 마스크 패스라는 친구가 보일 거예요. 이 마스크 패스라는 친구의 키프레임을 생성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한 6프레임 정도, 5프레임에서 6프레임 여기쯤에 와서 타임워치를 켜서 마스크 패스를 활성화를 시켰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한 35, 요 정도 와가지고 여기에서도 스탑워치의 키를 앞에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해줬어요. 자, 아까 전에는 스탑워치의 요 부분을 클릭했고 동일한 값으로 키를 여기에다가도 만들어 줄 거여서 이번엔 여기 이쪽 앞쪽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클릭해서 같은 값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타임 인디게이터를 6프레임짜리로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드래그해서 옮겨 놓고 자, 이 상태에서 컴포지션 패널 안에서 자, 요 마스크를 선택을 하는데요. 인조이 레이어 안에서 지금 레이어를 선택하면 오브젝트가 다 잡혀요. 근데 우리가 잡고 싶은 거는 이 마스크 하나예요. 근데 얘를 하나만 클릭하면 점 하나를 잡으면 밑으로 이렇게 당겨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얘를 그냥 생각 없이 퉁 잡은 다음에 자, 이 친구를 잡고 그냥 아무 면이나 이렇게 쭉 잡아 당기면 여기에 깔려 있는 애들이 같이 잡혀요. 이거를 같이 잡은 상태로 드래그하면 얘네들이 위치값이 통째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잡을 때는 내가 원하는 쉐이프, 나 이 마스크만 잡을 거야 할 때는 끝에를 살짝 잡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요 값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add에 가서 add가 뭐 하는데요? 이 마스크 타입의 옵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여기 마스크 add에 가서 타입을 intersect로 바꿔줄게요. intersect로 바꿔놨더니 반전이 됐네요. 마스크 영역이 반전이 됐어요. 자, 한번 움직여 볼까요? 어떤 식의 애니메이션이 연출이 되나? 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구나. 근데 경계가 너무 똑 떨어지게 값이 먹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연출값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경계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게 무슨 자리예요? Y축인가요? X축인가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누구를? 패더 값을. 자, 패더 값을 여기 동일한 위치에다 갖다 놓고, 자, 이게 링크 값이 두 개가 다 걸려 있는데, 제가 한 X를 한 5 정도 주면 Y 값도 같이 바뀌죠. 이렇게 줬을 때 값을 한번 볼게요. 너무 값이 작은데? 그러면 다시 한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값을 한 15 정도로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Y축에다 대고 줬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쭈르륵 올라가면서 보니까 패더 값이 정확하게 먹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면은 고리 모양 보이시죠? 사실 이 고리 모양 때문에 X축하고 Y축이 다 동일하게 먹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고리를 해제하고 여기를 한 0 정도로 바꿔볼게요. 앞에를 0으로 바꾸고 X를 0으로 바꾸고 Y는 15인 상태로 뒀어요. 그리고서 15의 값을 제가 훨씬 더 높이면 값이 훨씬 더 크게 보여질 거고, 그 다음에 X의 값을 높여볼게요. X의 값을 높이면 뭐냐면, 자, X축을 기준으로 패더 값이 먹으려 되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잖아요.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X하고 Y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쪽으로 흐르는 방향이 X축,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Y축이에요. 근데 패더는 이상하게 X축의 값이 번져요. X축의 값이 번지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Y축의 값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번지면 이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에다가 X축의 값은 0이고 자, Y축의 값을 15라고 이렇게 딱 주면은 자, Y축으로 번져나가는 값. 이 Y축으로 번져나가는 값은 사실 이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Y축에서 번짐이 진행이 되는 그 X축에 영향을 주는 값들에 대한 수치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헷갈려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수치를 맞춰가면서 그림을 보면서 값을 조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패더 값이 약간 특이한 게 Y축의 값에 영향을 주는데 X축에 영향을 받는다. X축의 값에 변화를 줬는데 Y축이 영향을 받더라. 이런 것들만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값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느낌으로. 자, 그러면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해피아워라는 레이어를 선택을 할게요. 그 밑에 있는 해피아워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도 똑같이 Q를 눌러서 자, 얘를 덮을 만큼 선택해요. 얘를 선택하고 드래그 하니까 여기 창이 쫙 열리는데 레이어가 지금 글씨 다 각각이 분리되어서 레이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죠. 자, 이번엔 이 친구한테 똑같이 작업을 할 건데 자, 이것도 누구를 마스크 1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마스크 패스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이번에는 한 35번 프레임 정도로 갈까요? 자, 35번 프레임. 아까 제 작업이 이렇게 열리고 끝나는 지점인 35번 프레임에 와서 35번 프레임에서 스톱워치를 클릭을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30번째 프레임으로 갈게요. 30번째 프레임에서 해피아워의 문자를 이 문자 위로 요거를 문자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을 해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한 귀퉁이에 점만 잡았어요. 점을 잡고 움직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마스크 1에서 add 값을 아까와 동일하게 intersect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놓은 상태에서 다시 타임 인디케이터를 맨 앞으로 옮기고 짜란 이렇게 글씨가 생성되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에 엄청 많이 그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글씨를 작업을 하고 이런 식의 타임 값을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주면서 글씨가 하나씩 보여지는 이런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해피아워 레이어의 마스크 1의 패더 값을 아까하고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패더 값이 약간 헷갈리시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 여기 고리를 풀어서 양쪽이 다 이렇게 먹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제가 우선은 10프레임으로 Y에 대한 것만 바꿔 놓을게요. 바꿔놓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글래스 한번 봅시다. 글래스를 선택을 하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글래스 레이어 선택했더니 지금 뭐예요? 칵테일 잔이 보여지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자, 제가 이걸 화면을 조금 더 확대를 해놓고 자, 요 안에 지금 패스로 이걸 전부 다 따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G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 펜 툴이 한번 선택이 되실 거예요. 자, 직선을 그릴 때는 Shift를 누르고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저는 약간 이렇게 둥근 모양, 끝에는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해서 자, 글라스 안쪽에 있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마스크가 생성이 됐어요. 자, 지금 보니까 마스크가 어디 빨간 마스크, 이거는 요 도형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두 번째 마스크가 생성이 됐네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소개가 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집합 생각나세요? 마스크의 교집합 띵 열어서 해제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글라스 안으로 잔에 음료가 채워지는 걸 좀 연출을 해볼게요. 자, 레이어를 복제하려고 그러면 어떡하죠? 단축키가 컨트롤 D예요. 자, 클래스 2번 생성됐죠? 레이어 클래스 2번을 열어보시면 밑에 있는 아이와 동일한 형태로 복제가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Q를 다시 눌러서 음료가 들어갈 만큼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 해서 지금 저 한 20번째 프레임에 지금 타임 인디케이터가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마스크 열고 그 다음에 요 마스크 패스 부분에 키프레임을 추가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5번 프레임 정도 올까요? 여기 와서 키를 하나 더 추가하는데 V를 누른 상태로 끝에 점 하나만 잡아서 자, 여기에서 차올라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이 연출이 안 되니까 자, 애니메이션 타입을 마스크 속성의 타입을 인터섹트로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바꿔놓고 짠! 근데 보여야 되는 값이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가 문제지 하고 봤더니 두 번째 이 친구, 교집합만 보여준다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이 친구의 값이 인터섹트로 바뀌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전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마스크의 속성을 한번 다시 바꿔주고 났더니 원하는 그림이 보여졌어요. 자, 여러분들 마스크 속성이 첫 번째 마스크는 누구예요? 자, 각각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값인지 잘 체크를 해보세요. 마스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쪽에서 옵션 값들을 세팅하면서 걸렸던 것들이 중복이 되면서 충돌이 나서 그리고 또는 그 앞에 수행하고 있는 값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위에 메뉴바에 있는 레이어로 오시면은요, 솔리드 세트라는 게 있어요. 솔리드 세팅이라는 값이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면 돼요. 솔리드 세팅 값 안에서 지금 보면은 컬러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상큼한 라임색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색상 톤을 맞출까요? 자, 여러분들은 색상을 편하게 찾아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좀 더 사이즈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자, 어떻게 영상이 먹혔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요런 영상으로 만들어졌구나. 서클 레이어를 선택해서 지금 서클 레이어 제가 아까 작업을 하면서 위에가 건드려져 가지고 잠궈놨는데 요걸 해제한 상태에서 서클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이 친구도 한번 안에 뭐뭐 들어있나 볼까요? 마스크가 들어있어요. 동그란 마스크가 들어있는데 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 마스크 1번에 이걸 안에를 한번 열어볼게요. 누가 들어있나? 마스크 안에 보면은 익스펜션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가 보이세요? 자, 익스펜션 값에 약간 익스펜션에 대한 옵션 값을 한번 줘볼게요. 마이너스 한 60 잡고 키 잡아주고 30에 왔을 때 0으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은 움직이는 값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점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모양으로 연출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네 두 개를 같이 선택하고 좀 더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F9 눌러주세요. 그럼 움직임이 훨씬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우리 잘 하는 거 타임 에디트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이 친구가 타임 에디트예요. 여기 이 친구. 자, 이 친구를 클릭하고 타임 에디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편집 모드로 넘어오는 거 확인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면을 봤는데 저 같은 모양이 안 보인다면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그 에디트 밸류 값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속도를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우선 밸류 값을 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요 핑크 라인 있죠? 요걸 선택하고 제가 그래프의 값을 격하게 한번 꺾어 볼게요. 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재밌어 보일 값을 한번 연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확연하게 움직임이 지금 어때요? 동작이 바운스가 먹어서 커졌다가 쭈그러드네요. 원래 이런 값 없었는데 지금 보면 기준점 여기를 오버하는 그 순간 커지는 거예요. 기준점의 값을 오버하면 커졌다가 다시 줄어들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기 최저값을 이렇게 더 빼내면 어떻게? 작아졌다가 커지겠지만 실제로 작아지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일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값을 한번 여러분들이 재밌게 한번 연출을 만들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번에는 요걸 끄고 우선 밖으로 나올게요. 그런 상태에서 자, 요거 다시 서클 레이어를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해요. 복제를 해놓고 나면은 이 두 번째 서클한테는 이런 값을 한번 줘볼까요? 시작점을 10번 프레임으로 가고, 자, 이 두 번째 서클의 값을 연 다음에, 자, 여기 안에서 P를 눌러서 포지션을 열고, Shift S를 눌러서 스케일을 같이 열어요. 두 개를 같이 열었어요. 자, 10번 프레임에서 포지션의 값을 한 283 이렇게 잡을게요. 포지션 X축의 값을 283, 그 다음에 Y축의 값을 111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스케일에 대해서는 50% 줄어들게. 그랬더니 아까 여기에 있던 아이가 지금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으면 컨트롤 D를 여러 번 눌러요. 여러 번 눌렀더니 지금 뭐 레이어가 많이 복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복제된 레이어의 값에서 자, 포지션 누르고 더하기 다른 속성 값을 누를 때는 Shift S, Shift 뭐 R 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임의로 좌표를 바꿔요. 여러분들이 좌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와도 돼요. 가지고 오시고 뭐 스케일을 뭐 더 작게 줄이고 각각을 다 다르게 할 거니까 전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P를 누르면 자, 세 개가 쪼르륵 열렸네요. 컨트롤 Shift 그냥 Shift S를 눌러서 다 열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옵션 값을 저는 막 랜덤하게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또 얘는 여기에다가 갖다 놓고 또 얘는 여기다 갖다 놓고 각각 속성 값을 다르게 할 거라서 한 번에 동시에 값을 안 바꾸고 30, 15 이런 식으로 20. 자, 이 상태로 전부 완성이 됐으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값이 어떻게 보이는지 볼까요? 이런 애니메이션.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친구를 주머니에다가 담아 보려고 해요. 주머니에다 담을 때는 전체 레이어 우리가 담고 싶은 만큼 컨트롤 A 눌러서 선택을 해요. 저는 전부 다 잡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른 상태에서 타임라인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프리컴포지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내가 이름을 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컴포지션 안에 지금 네가 만든 이 컴포지션을 작업 영역으로 내가 여기다가 주머니로 그룹시켜서 만들어 놨어 라고 하고 추가가 되어지는 거 보여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아까 쓰고 있던 이 작업창 이름도 컴포지션으로 바뀌었고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공간 사실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를 클릭했더니 지금 누가 우리가 새로 만든 컴포지션 주머니 채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작업을 할 때 이 친구만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밑에 있는 친구한테 자, 밑에 있는 친구한테 엔터 눌러서 자, 엔터를 눌렀는데 다운으로 이름을 바꿔주고 이 다운이라는 애한테 포지션과 스케일을 열고 자, 너는 위에 있는 애는 그대로 있어.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 409라고 했어요. 그 밑으로 쭉 떨어져서 생성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스케일에서 Y의 스케일을 마이너스 100%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집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왜? 얘네가 고리가 걸려 있어가지고 얘는 원래 값이 뭐예요? 100이었죠. 100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값이 먹여서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이 고리가 걸려 있는지 어떤 X축만 바꿀 건지 둘 다 바꿀 건지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자, Q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클릭을 해주세요. 동그라미 버튼이 그 쉐이프가 나왔으면 자, 이 상태 그대로 이 다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드래그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 안 보이게 잘 가려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지금 마스크 들어왔네요. 마스크 들어왔고 경계가 너무 생뚱맞게 잘려서 보이는 게 나는 싫어요. 그래서 패더 값을 한 50 정도 입력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번지면서 밑에 자연스럽게 비치는데요. 자, 저는 얘 모양 값을 약간 줄여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값이 사실 이렇게 옆으로도 크게 번질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지금 여기 여기에 모드에 보면은 여기가 소프트 라이트가 있을 거예요. 소프트 라이트. 자, 소프트 라이트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빛이 한결 흐려지고 밑에랑 자연스럽게 묵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전체 애니메이션 재생을 해볼까요? 어떠세요? 오늘 마스크 가지고 간단한 칵테일 음료를 이렇게 텍스트로, 마스크로 애니메이션 주는 걸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애니메이션 기능들, 키프레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마스크 이런 것들의 옵션 값을 만지는 거 조금씩 지금 다듬어 가면서 복습하고 있어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